섹션 6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요.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이미 하이퍼링크 때문에 책갈피를 설정해 주니라고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내용을 보고 차례대로 선입력 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써놨죠. 편집은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빈 행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목 아래쪽에다 하나 삽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 위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부제목 위에 하나, 그 다음에 표 아래 이렇게 한 칸을 비행을 총 4개를 삽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에 보시면 통이름부터 건설이다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일도 필요하다까지도 자동으로 한 문단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기서 엔터 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2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커서를 여기다 문단에다가 놓고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문단 모양에 가서 들여쓰기 10을 해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문단이 분리될 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시면 이제 이 아랫부분에 모두 적용이 되시면 이제 감점이 크죠. 이럴 때 이제 스타일의 바탕글을 눌러서 초기화를 좀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시면은 엔터를 치시게 되면 들여쓰기가 되지 않으니까 약간의 이제 시험 문제상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2번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글꼴 크기 변경하고 덧말 넣기라고 해서요. 위에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굴림 블록 설정하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력에 가시면은 여기 덧말이라고 있습니다. 큰 글씨가 본말이고요. 위에 있는 작은 글씨가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는 덧말이라고 하죠. 위쪽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글꼴에 오타가 있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머릿말 위에다가 반복되는 문구를 입력을 하는 거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 가셔가지고요. 머릿말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랫부분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가셔서 모양 없음 입력을 하겠습니다. 통일 우리의 미래. 자, 블록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먼저 바꾸시고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기 하시면 되죠. 자, 머릿말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겠다. 그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편집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자, 이제 통일자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블록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당 문단에 커서를 찍고 작업을 해도 어차피 문단의 첫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한 대로 찍으세요.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만 찍지 않으시면 되죠. 다른 문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문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커서를 찍고 자, 서식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몇 줄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큰 글자 옆에 두 줄이 나왔으니까 두 줄을 선택을 하시고 글꼴은 공서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그 페이지 하단부에 넣어주는 각주 있죠. 각주는 민족의 족자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요. 입력에
각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주를 들어가게 되면 반가루가 기본값이니까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를 눌러서 각주 번호를 동그라미 기역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의 길이는 5cm가 기본값이니까 확인만 하시고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빠져나가기는 닫기를 하셔도 되고요. 본문을 클릭하셔도 바로 빠져나가니까 다시 클릭하시면 편집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주 번호를 고치게 되면 여기서 각주가 나오고요. 잘못하셨으면 커서 각주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 이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각주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변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통일은 해서 일자 뒤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요.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한글 한자로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야 한글 한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득도 되어 있네요. 이득. 예, 그래서 이득도 한자 키를 눌러줘서 이렇게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삽입을 할 거예요. 예, 그림은 입력의 그림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요. 문서에 포함이 꼭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가지 방법을 좀 다 알려드릴게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는 거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안 하는 거 여기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 자 그림 4번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뭐 픽처스에 오셔가지고 그림 4를 집어넣기 하면 그림의 원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 가서 이제 그림 4번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하게 되면 넣기를 하게 되면 안 들어가요. 그때 이렇게 얇은 십자가로 변했을 때 쭉 드래그를 해야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아시고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 도구에 가셔서 자르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죠. 이렇게 어차피 또 배경이 흰색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서 크기를 40, 40으로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혹시나 크기 조정할까 봐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왼쪽에 있는 글씨와 이제 약간의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거리. 그것을 여백 캡션에 가셔서 왼쪽을 2포인트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림 오른쪽은 글씨가 달라붙는데 왼쪽은 약간 떨어지죠. 그게 이제 2포인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그림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키보드를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움직이면요.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글씨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그 글씨 크기 끝 글자가 그 줄의 끝 글자가 이제 시험 문제하고 맞으면 거의 오타가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가끔은 이제 오타가 없더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이걸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타가 없더라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맞았죠. 저는 오타 없이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까지 삽입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부제목 첫 번째에 있는 부제목도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문자를 삽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커서를 학교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자 입력에
문자표 있죠? 이 아래 문자표를 클릭을 합니다.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F10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셔서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기호가 있습니다. 정각기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일반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스페이드 크로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하트도 있죠? 그래서 크로바를 선택을 하고 넣기를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띄어서 그리고 얘 둘을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이제 글꼴 공서 글꼴을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영색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클로바는 빼고요. 학교부터 방향까지. 글자는 흰색이고 음영색은 이제 파랑을 해라. 그래서 물론 글자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단축키가 Alt L이거든요. 이걸 가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음영색을 파랑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 제대로 글씨가 보이죠. 사전에 미리 여기서 바꿔버리면 블록을 설정을 할 때 잘 안 보여서 작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영색은요 바깥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메뉴가. 그래서 꼭 글자 모양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럴 때 글자 모양 Alt L을 외워두시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은 이제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가하고 동그라미 기억을 삽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직접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문단 번호가 있습니다. 개요 번호 가시면 안 되고요. 문단 번호의 삼각형 단추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이렇게 실행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관련이 있는 것을 쓰시고 이제 없으면 직접 본인이 이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점으로 시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것을 좀 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점 가점 가지고 만들든지 뭐 A점 1점을 가지고 만들든지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사용자 정의로 해서 본인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수준에 가서 가점의 형태니까 번호 모양을 가로 좀 바꿔주시고요. 이렇게요. 보이시죠? 여기 밖에. 그 다음에 너비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포인트를 주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셔야 이제 요게 달라붙죠. 이 수준에 가셔가지고 이 수준은 이제 동그라미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기억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보면 이제 기억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점을 없애주시면 되고 가로가 있는 것은 가로처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는 30포인트로 해서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설정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수준만 적용이 되고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기억, 니은 2수준은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2수준의 블록을 잡으시고요.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시면 이제 한 수준 감소라고 있죠. 한 수준 증가가 있고 한 수준 감소를 누르시면 2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이제 한 수준 감소하고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이 문단 번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제목으로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입력에 문자표 여기 한번 사용하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선택하셔도 되고
넣기 하시고 한 칸 띄고 글꼴이 똑같기 때문에 복사하셔도 됩니다. 공서 18포인트. 됐죠? 그리고 이제 블록을 잡으시고요. 기울림이라고 되어 있죠. 기울림을 하시면 그리고 지역별과 현황은 강조점이라고 합니다. 이 강조점도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서식 단추를 누르고 글자 모양 Alt L. 음영색 때문에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확장해 가시면 강조점이 있으니까 지시된 강조점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표 있죠?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고 현황도 블록을 잡으시고요. 또 글자 모양 가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두 번째 부제목도 완성을 하는 거죠. 여기 기울림은 이걸 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부터 현황까지만 이제 기울림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합을 하셔야겠죠. 먼저 블록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M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M 이렇게요. 그리고 전체를 블록을 설정한 후에 단축키 L을 눌러서 선 모양에 가서 이걸 해제를 해 주셔야 여러 가지 선 모양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제를 해 주시고요. 이중실선 한 다음에 위아래 먼저 해 주시고요. 선 없음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투명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첫 택만 또 블록을 잡으시고요. L 눌러서 아래쪽에 이중실선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 컬러, 배경색이죠. C를 눌러서 그라데이션에 가서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해주시고요. 수평, 유형어 하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단계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단계색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너비를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한 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비 조정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렇게 경계선에 놓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체 F5 3번 눌러서 이제 글꼴 설정하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 10포인트는 놔두시고요. 똑같으니까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블록을 잡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쳐주시면 이제 표가 조금 이쁘게 높이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통일교육 운영계획은 블록을 잡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평 때문에 어차피 서식의 글자 모양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평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글자 모양에 가서 기본에 가셔가지고 글꼴이 24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도듬 그리고 진하게 장평이 105 그 다음에 설정하시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쪽번호 매기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쪽번호 매기기는 쪽에 가셔가지고요. 쪽번호 매기기를 하시고 이 부분만 쓰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가 오른쪽 아래니까 설정을 해주시고 타입이 동그라미 6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번호 모양을 동그라미로 해주시고 숫자 줄표는 없죠. 여기 양쪽에 이제 하이픈 두 개가 채워지는 거니까 없으니까 생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 번호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넣기 하시면 이제 3페이지지만 6으로 시작한 것처럼 설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섹션 6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